지난 영상에서 철학, 필로소피라는 용어 처음 사용한 사람 피타고라스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물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라는 전기 작가의 기록을 인용한 거거든요.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이런 그의 책이 세상에 나온 것, 피타고라스 이후 무려 7, 800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흐른 후였기 때문에 신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로소피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학을 뜻하는 영어 mathematics라는 용어도 피타고라스가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설득력이 있는데요. 우선 mathematics의 어원을 볼까요? 이것도 그리스어입니다. 마테마, 여기서 비롯됐는데 이때의 마테마는 배워야 할 내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소피아라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마테마인 거죠. 소피스트라는 용어 익숙하죠? 우리말로 궤변론자라고 하는데요. 허무맹랑한 궤변론자 뭐 이런 말도 있듯이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원래 뜻은요, 글자 그대로 보세요. 소피아를 가진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궤변론자,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 이렇게 의미가 바뀌었을까요? 이는 토론 문화가 발달하게 된 아테네 사회에서 소위 자칭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논쟁에서 이기는 법, 즉 변론술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뻔할 뻔짜죠. 돈 냄새를 맡고 한몫 잡으려는 소피스트라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아테네에 몰려들었기 때문이거든요. 자기가 가르쳐주는 토론 기술을 익히면 출세할 수 있다, 이렇게 학생들을 유혹해서 끌어모았던 겁니다. 이때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리고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까지 이런 소피스트를 비난하면서 대중들에게도 그 위험성을 경고했죠. 소피스트들에 대한 이미지가 몰락하게 된 거 요때였습니다. 어쩌면 요즘에 일타 강사라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소피스트들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요, 소크라테스 자신도요 그런 소피스트들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 이 사람은 최초의 희극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파네스의 작품 구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소크라테스를 풍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소크라테스는 바구니를 타고 하늘을 탐구하면서 상대방을 논변으로 공략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그리스 말 중에 파테마타, 마테마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파테마는 고통스러운 경험 이런 뜻이죠. 그래서 파테마타, 마테마타는 경험을 통한 배움 또는 고통을 통한 배움 이런 뜻입니다. 배움은 스스로의 경험과 지적 탐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성장과 지혜의 완성에는 고통이 따른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였죠. 아무튼 매스메틱스의 어원인 마테마는 소피아를 얻기 위한, 즉 지혜를 얻기 위해 배워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제 피타고라스가 이 마테마타를 어떻게 그리고 왜 처음 사용하게 되었는지 그 자초지종을 살펴봅시다. 지난 영상에서 피타고라스는 탈레스의 권유에 따라서 배움의 길을 떠났다고 했죠. 이집트는 물론이고 페니키아, 칼데아, 시리아, 뭐 심지어 인도까지 갔다 왔다고 하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피타고라스는 젊은 시절에 탈레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여행으로부터 천문학과 수학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습득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곳 사람들의 종교의식도 마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종교에 관한 지식들도 상당히 섭렵했다, 뭐 이런 거죠. 아마도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 여기에 대한 그의 확고한 신념, 이때 확립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무튼 피타고라스는 여행을 떠난 지 38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 비로소 사모섬에 돌아옵니다. 하지만 이 섬은 옛날에 사모섬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폴리크라테스라는 전제 군주의 폭정 때문이었죠. 이 폴리크라테스는 피타고라스를 자신의 궁정으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입을 다물게 만들려는 모종의 책략이 있음을 간파한 피타고라스, 왕의 초청을 거절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동굴 속으로 잠적해서 명상에만 전념했다고 하나요. 이 동굴 지금 이렇게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사모섬에 머무른 동안에 피타고라스가 어떻게 지냈는지 이안브리코스라는 전기작가가 집필한
피타고라스의 생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피타고라스가 참 외로웠던 것 같아요. 자신이 알고 있는 걸 고향 사람들에게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런 걸 별로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타고라스는 체육관에서 우연히 체조를 하던 아주 운동신경이 뛰어난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서 나를 찾아와 공부하면 어떻겠나? 도형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자네에게 3오불씩 줄 수 있네. 3오불, 5불은 화폐 단위겠죠. 아무튼 그 다음 날부터 피타고라스는 젊은이에게 기하학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상당히 똑똑했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걸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피타고라스는 젊은이에게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하는데요. 자네에게 이제는 줄 돈이 못 떨어졌어. 수업 그만해야겠는데 내일부터 오지 않아도 되네. 그렇죠. 젊은이가 이렇게 답했다는군요. 아닙니다. 내일도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선생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제가 갚아야죠. 이제부터는 새로운 알물 깨우칠 때마다 제가 선생님께 3오불씩 드리겠습니다. 참 행복한 선생이에요. 피타고라스. 저도 이런 제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피타고라스는 삼오섬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혼란 때문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삼오섬 사람들이 배움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무튼 피타고라스는 어머니하고 그다음 처음 가르쳤던 그 제자 이렇게 셋이서 삼오섬을 떠났다고 하네요. 어디로 갔을까요? 이탈리아 남부에 위치한 크로톤이라는 도시에 정착합니다. 삼오섬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걸릴까? 제가 한번 검색해 봤어요. 꼬박 일주일 걸리네요. 그 당시는 한 달 정도 되지 않았나 싶네요. 당시 이곳은 마그나 그레키아, 즉 대그리스라고 불렀는데 그리스 사람들로 북적거리고 산업과 교육이 활발한 지역이었습니다. 당당한 풍채, 풍부한 학식,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기꺼이 수용하는 포용성, 거기다 카리스마까지 갖췄거든요. 그러니 피타고라스는 사람들의 호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대략 500년이 지나서 신 피타고라스 학파의 일원이었던 니코마쿠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피타고라스가 이탈리아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리고 대중들에게 연설을 했는데 그때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도시에 정착한 피타고라스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생 수는 600명이었다고 합니다. 이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불렸는데 아쿠스마티코이 또 마테마티코이 이렇게 두 그룹. 이름이 좀 어렵죠. 아쿠스마티코이는 그 뜻이 듣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청각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아쿠스틱이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쿠스마티코이는 강의를 듣는 사람, 청강생이에요. 강의를 듣고 이를 그대로 따라하는 학생을 가리킵니다. 그 일반인 누구나 아쿠스마티코이가 될 수 있어요. 기독교에서 설교하거나 불교 설법을 듣고 이를 그대로 따르는 일종의 신자와 같은 거죠. 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그러니까 일종의 종교의식과 규칙을 준수하고 또 스승의 말씀을 잘 따라서 거기에 전념하는 거, 그걸 지키는 거, 이런 사람들이에요. 반면에 마테마티코이는요, 지혜를 추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일종의 특별 회원으로 아쿠스마티코이하고는 구별됐다고 합니다. 이들은 지식 이론을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걸 넘어서서 자신이 이걸 만들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그 분야를 완벽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일종의 연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마테마이코이가 배워야 할 과목 4개를 꼽습니다. 산술, 기하, 천문학, 음악. 이 4과목은 중세의 사막사과, Seven Liberal Arts 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학교의 과목의 기본이 된 겁니다. 그런데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음악이 왜 여기 들어있죠? 옛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가물을 즐기는 민족이라고 했지만요, 고대 그리스인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그들은 음악이 정신을 순화시킨다 뭐 이런 일반적인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음악은 문명화의 첫 번째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악 기법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시민과 나라 전체의 도덕적 균형이 깨질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할 정도로 음악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겼다는군요. 음악을 영어로 뮤직이라고 하는데요. 이 용어도 뮤즈에서 나왔어요. 이 뮤즈는요,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과 예술적 활동을 주관하는 여신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음악을 얼마나 중요시 여겼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타고라스가 이런 음악을 가르쳤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가 음악을 여기 네 가지 과목에 포함시킨 이유는 수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음악과 수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튼 피타고라스가 가르치는 음악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연주하는 것도 가르쳤겠지만 보다 중요한 이유, 수의 관계를 응용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산술 과목의 응용이 음악인 것입니다. 한편 산술은 계산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여기 제시된 것처럼 삼각수, 사각수 또는 완전수 등등 수의 성질, 또 수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겁니다. 혹시 곱셈공식, 곱셈구구를 암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암기하지 말라고. 7단을 외울 때 암기하지 말고 7길은 7, 7이는 14 이러면서 7씩 증가하는 수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 이게 피타고라스의 얘기입니다. 기하학이요, 도형에 관한 거죠. 물론 탈레스로부터 전해 내려온 논증기하 이걸 말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의 증명은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천문학이 좀 뜬금없어 보이잖아요. 만원경도 없는데 어떻게 천문학을 공부했을까요? 관측 자료를 이용하는 오늘날의 천문학은 아닙니다. 천체는 거대한 구로 되어 있고 그 안에는 모종의 질서가 있다. 따라서 이걸 수로 나타낼 수 있다. 뭐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 그런 천문학입니다. 관념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하학을 응용한 거예요. 피타고라스 수학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얘기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피타고라스가 세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마테마타, 여기는 산술과 기하학으로 뭉뚱그려 요약할 수 있죠. 이때부터 산술과 기하학을 통틀어서 매스메딕스 이렇게 부르게 된 겁니다. 피타고라스가 사망하고 나서 약 100여 년 정도 시간이 흐르면 플라톤이 등장합니다. 소크라테스 마찬가지죠. 플라톤도 마테마를 교육 내용 이런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책 국가에서 플라톤은 가장 위대한 마테마타가 무엇이지?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가장 위대한 마테마타는 선에 이데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뭘 가르칠까? 이렇게 묻고 선의 이데아를 가르치자. 이렇게 스스로 묻고 답한 겁니다. 여기서 마테마타는 교육 내용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플라톤은 이어서 또 다른 책 법률이라는 책에서 자유인의 교육을 위한 세 가지 과목 3 마테마타 그러니까 매스메딕스가 된 거예요. 산술, 기하, 천문학을 꼽았으니까요. 이때부터 매스메딕스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 학파에게서 참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요.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피타고라스 학파의 이런 특징을 묘사한 그림 하나를 소개해드리죠. 일출을 축하하는 피타고라스 학파, 이런 제목의 그림인데요. 러시아 태생으로 대부분의 생애를 이탈리아에서 보냈던 화가 표도르 브로니코프의 작품입니다. 그림 한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인물 피타고라스입니다. 머리에 기다란 띠를 묶고 수염이 옆으로 길게 나 있죠. 두 팔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고 있는 이 피타고라스의 자세를 보세요. 지금 막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매우 신비로운 인물이라는 그런 기분을 주네요. 바로 옆에,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왼쪽에 있는 두 남자와 오른쪽에 한 남자가 무릎을 꿇은 자세, 어쩌면 울고 있는 것 같은 무척이나 감격스러운 그런 몸짓을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그들 뒤에는 나이든 남자가 하프를 연주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청년은 아울루스라는 일종의 리코더인 관악기를 연주합니다. 그 옆에 수염이 없는 청년과 수염이 있는 중년 남성, 현악기인 리라를 연주하고 그 뒤에 있는 두 명의 여성도 리라를 연주합니다. 다른 한 청년은 아울루스를 연주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뒤에 그림 전경에는요, 한 남자가 무릎을 꿇고 일출을 향해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림 배경에는 물 항아리를 머리에 이고
아니면 들고 있거나 뭐 이런 여성 두 사람과 어린 소녀 알몸의 어린아이가 이 피타고라스 학파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어떠세요? 일종의 사이비 종교 집단 뭐 이런 거 떠오르지 않나요? 사실입니다. 이들의 공동체 생활 매우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재산을 다 들고 와가지고 그냥 여기서 살은 거예요. 참 이상하죠? 산술, 기하학이라는 마테마타는 매스메딕스죠.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건지,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전환, 신화의 세계에서 논리와 이성의 세계로 전환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히파수스라는 제자의 죽음을 파헤치려면 우리는 반드시 이 물음에 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굿데이.